안녕하세요, 빈바입니다. 오늘은 또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어려운 책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이 어떤 책이나 이런 것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읽자. 생각해보면 내가 관심이 있는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을 읽는다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예를 들면 내가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려운 역사책이더라도 팬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중간중간에 내가 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자체에서 내가 아예 관심이 없는 분야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저는 참고 문과생인데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좀 많이 접하거나 친숙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을 읽자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어렵고 쉽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입문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요슈타인 가하더라는 철학 교사분이 쓴 책인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처음 철학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현대까지의 철학사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좀 두꺼워서 처음에 부담스럽긴 한데 막상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런 입문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입니다. 이게 책들을 보다 보면 주석이 되게 많이 달려있는 책들이 있어요. 보통은 되게 어렵고 전문적인 책들이 주석이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보여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장 중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움베르토 에코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석학인 분이 쓰신 책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에 주석이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책에 조금 배경이 필요하거나 용어 설명이 필요할 때 그 책의 하단부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들이 좀 기술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어떤 페이지는 정말 주석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 책이거든요. 그만큼 좀 어렵고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주석을 읽는 게 당연히 내용 이해에 도움은 되지만 내가 책 읽기에 방해가 많이 된다면 주석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해서 읽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지식이 많진 않지만 그때는 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게 주석을 건너뛰고 읽더라도 책 자체의 내용이 좀 흥미롭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석을 아예 읽지 않고 그냥 쭉쭉 내용만 훑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수도사와 그의 제자가 지방에 있는 한 수도원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순간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살인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사분이 그때 당시 어떤 영국의 경험론에 따른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뭔가 추리를 하고 수사가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살인사건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렵고 상당히 이건 중세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줄기가 추리소설의 형태로 되어 있고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스토리가 있고 이런 책들은 좀 어려운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 더 흥미롭게 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 책이 정말 재미있었다면 2번, 3번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한 2번째 읽을 때 다시 봐도 무방하다. 일단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나중으로 밀어넣더라도
책을 재미있게 읽는 걸 우선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제가 어려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간단한 팁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요즘은 사실 일이 바쁘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잘 안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사람들이 짧은 글만 접하다 보니까 글을 이해하거나 좀 인내력을 갖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가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들을 다시금 좀 되새기면서 어려운 책들을 하나씩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오늘 어려운 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게 꼭 어려운 책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좀 마음 편히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보면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렵더라도 나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정하자.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책들을 찾아보자. 세 번째, 일단 한 번이라도 완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석이 방해가 된다면 잠시 옆으로 치워두자. 이 정도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빈바였습니다.